일단 특수 교육을 선택한 계기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 교직에 있었던 생활을 많이 들었고, 특히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보람된 직업인지를 많이 들었었고, 그 안에서 특수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또 자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수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생각보다 사실은 예전에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초반에만 해도 제가 30대였고 그 안에 있을 때 좀 체력이 좋은 편이어서 서서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생스럽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나이를 먹어가면 쭉쭉 이제 세월의 흐름을 무시하지 못하니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그럼 나도 앉아서 한번 수업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하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미용실을 가게 됐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미용실 가게 됐는데 계속 그분들은 직업 자체가 서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 결국 나도 서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자체 그럼 서서 일하는 거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음을 돌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연한 거니까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지 않는 걸로 마음을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저도 이제 많이 체력이 약해지면서 당연히 마음먹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따라 저도 이건 힘들지 않는 것이다, 당연한 거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게 됐죠.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잠시나마 선생님들이 이제 저랑 쉬는 시간에 상호작용하면서 교감을 이루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때 제가 한 명 한 명씩 다 볼 때는 저한테 너무 예쁜,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에 공부했던 모습에서 좌절하는 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지켜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마 제가 조금 더 밝은 기운을 주고 희망을 주면 선생님들이 또 그거에 동기를 부여가 돼서 또 열심히 하는 것들을 많이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뭐 강의를 하다 보면 힘든 적도 있지만 오히려 근데 역으로 그 선생님들의 힘듦을 제가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에너지를 받는 느낌?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는 뭐 질문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가 더 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보람으로 한 해 한 해씩 제가 쭉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 쪼래 부대는 그래서 내가 좀 젊어 보인다라고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같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내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어떤 힘도 길러야 되는 건데,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로 평가하는 게 대부분의 시선인데, 사실 이렇게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보니까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과정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만큼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게 임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당연히 나름대로 힘든 거 받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즉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그걸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 결과물을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일단은 그 과정 안에서 선생님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전보다 실력이 확실히 향상이 됐다라는 거, 조금 더 눈에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자기는 많이 못 느끼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걸 많이 못 느껴요. 근데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똑같이 안다, 이해한다, 마음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지지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더 그 마음을 알아주면 학생들이 거기 안에서 진심이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속상할 때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물론 힘든 내 나쪽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공감하는 거 안에서 저도 힘을 또 많이 얻는 거. 그래서 결국 힘들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같이 일어서는 뭐 힘들어가는 것도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사실은 뭐 암기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대부분은 이제 도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방법으로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대한 양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뼈대를 잡아주는 게 도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제대로 이렇게 갖춰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내용의 개념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제 나름대로 뼈대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그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도 결국은 기본적인 공부 성향에 제가 뼈대를 만들고 암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수교육학을 할 때도 일단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생님들만의 틀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도식 안에서 뻗어나온 개념들을 쭉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다 보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들이 이제 보일 거고, 기출문제 안에서도 또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을 도식의 흐름에 따라서 선생님들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식이라고 하는 걸 먼저 이제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도식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무한반복입니다. 사실은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요. 무한반복이라는 건 자신만의 또 암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암기 방법을 열심히 쓰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선생님들은 한 10번 이상 봤어 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좀 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10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임용이라고 하는 이 암기 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무한반복이라고 했다는 건 1000번이 될 수도 있고 2000번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한창 많이 할 때, 우리 지금도 쓰면서는 많이 하지만 예전에 쓰면서 공부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연습장 한 권, 뭐 그리고 하루에 볼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쓰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일단 도식화를 먼저 선생님들만의 틀을 만드시고, 임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쓰는 시험이니까 스스로 반복적으로 무한반복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무한반복을 이겨내는 게 합격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버티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버티는 것만이 결국은 합격의 또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앞에 내용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제 커리큘럼은 1, 2월 달에 결국 도식을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뼈대를 잡는 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1, 2월 달에는 뼈대 도식을 강조한 내용을 위주로 기본 내용의 강의를 하는 거고, 그 뼈대를 잡은 후에 3월에서 6월 달에 상반기에서는 이제 그 뼈대 잡는 걸 토대로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기출 확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생각보다 또 다른 사람의 시선 안에서는 3에서 6월에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길다라고 또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이제 얘기하는, 대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공부를 많이 했고 실력이 많이 쌓았던 게 3월에서 6월이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배워야 할 내용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 많은 거 안에서 자신의 실력이 쑥쑥 성장할 수 있는 건데, 3, 4, 5, 6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하시고, 그 기출문제에서 분석했던 걸 좀 더 이제 확장해주는 개념까지, 즉 강론에 있는 자료까지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실력이 좀 느는 느낌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상반기에 때는 결국 개념을 확실하게 선생님들이 좀 더 질적인 부분으로 내용 확장시키는 것들 위주로 간다면, 이제 하반기 때는 대부분 이제 강사들이 비슷하겠지만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인 거잖아요. 근데 저가 가진
되는 또 합격생들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7, 8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설지에서 이제까지 상반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7, 8월 달에 그런 정리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캐치해서 정리할 수 있는, 즉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각각 유초, 중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특은 유특 나름대로 일반 유아 플러스 유아 특수 교육, 초등은 초등에 관련된 일반 그 백구팀에서 받는 그 문제 플러스 초등에 관련된 거, 중등은 또 중등 나름대로 각각 스타일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또 합격생 분들이 적중이 굉장히 높았다고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실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많이 칭찬해 주신 게 실제 기출에 들어갔던 교수님들 말로는 또 문제를 너무 잘 내줘가지고 낼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는 가장 기출에 적합한 문제여서 선생님들이 이런 1년 커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제 느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기출문제 분석은 이꼬르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3, 4, 5, 6에 해당하는 강의를 좀 더 길게 잡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 7, 80% 정도를 차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합격인데, 이것을 그냥 문제풀이로 이거다라고 정답을 체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기출문제를 하나씩 단어와 혹은 전체적인 문장을 보고 분석을 스스로 하면서, 아니면 선생님이 혹은 강사님이 분석해줬던 걸 토대로 왜 이거를 문제를 출제했는지 스스로도 자기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기출문제 분석인 거고, 실질적으로 또 자기가 분석한 것과 강사님이 분석한 것도 다른 것에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기출문제 분석에 관련된 강의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출문제를 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거고, 그 시야를 토대로 내가 실제 시험 문제를 접했을 때 그런 사고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이꼬르 계속 합격의 비결인 거고, 합격의 비결이 되려면 기출문제 분석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거기서 뻗어나오고 있는 주변의 개념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해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선생님들 보면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대 라고 해서 정리만 계속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암기 100% 주변에 있는 내용까지 암기가 되고 인출이 되는 것까지를 정리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시험 문제에서 확실히 내가 정확하게 쓴 사람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적용해서 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건 계속 확장된 사고, 기출에 있는 주변의 내용까지를 보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합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가 되겠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1년간 느껴지는 수험생의 관점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1년이 굉장히 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1년이 생각보다 상반기, 하반기가 너무 눈 깜짝할 새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느껴지는 체감에 따라서 공부의 양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좀 오랫동안 시간이 안 간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뭐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해야 되는 부담감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좀 공부를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건 또 상대적으로 또 열심히 하는 거니까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짧게 느끼든 뭐 길게 느끼든 변하지 않는 게 기본을 얼마나 튼튼히 했는지, 짧게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렁설렁 보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더딘 과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기본 내용에 충실해야 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기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격에서 얘기하는 기출에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설렁설렁 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계속 시험 문제를 내가 안 보고, 즉 기출 문제는 안 보고 쓰는 시험이니 기본 내용 이크로 기출문제에 관련된 내용인 것이니까, 처음에 해당하는 정의에서부터 내가 마지막에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 권의 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인출을 해는 기본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생각하는 노하우, 결국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거, 기출 내용을 정확하게 꼼꼼히 봐라. 그 정확하게 꼼꼼히 보는 건 책을 봐서 아는 게 아니다. 결국 내가 정확하게 쓴 사람이 아는 거고, 플러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건강적인 거죠. 이런 기본기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인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초반에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문제 없어라고 많이 얘기해요. 하지만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마지막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1차, 2차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거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느끼는 시점인 거고, 플러스 내가 얼마나 이 시험에 대해서 합격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 시험에서 내가 실패만 먼저 생각하는지, 그런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건강도 생각하는 거고,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즉 기본기와 건강적인 측면이 같이 합해져야 임용고시 준비생으로서 나중에 합격으로 가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네. 자, 일단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자신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또 자신감이 자만감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보면 이게 시간이 좀 흐름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자신감보다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임용은 최종적으로 1차, 2차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티는 거니까 자신감을 꼭 가지시고, 두 번째는 그 자신감을 우리가 좌절감으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내 자신이 어차피 살아가는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즉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칭찬해 줬을 때, 믿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 꼭 자신감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1년 동안 수험 생활을 좀 더 선생님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아시겠죠?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곧 이것이 합격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부족한데,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스승은하를 꼭 너무 내가 과하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그 스승은할 계기로 저를 좀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저를 위해서 그날은 응원을 해주시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사실은 뭐 대학교 강의를 하든 아니면 제가 여러 곳에 뭐 특강을 하든 그런 것들은 접해보지 못한 경험들인데, 1년 동안 저희 조교들이 그렇게 스승은할이라고 해서 응원의 메시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지금도 이제 뭐 스승은할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그 수강생 분들이 이제는 저랑 저희 아들 경호랑 똑같이 이렇게 아이들, 즉 자식들을 키우는 것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좀 더 공유하는, 즉 자식들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저를 좀 더 이제 스승이 아닌 뭐 언니, 뭐 누나라고 하는 것을 호칭을 써주면서 더 친근함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그런 또 이런 인적인 저의 그 친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이 지금 수험생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까지 끈끈하게 이어오는 게 가장 기억에 또 남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10년 이상 강의를 했던 거 자체가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간 시간인데, 일단 보람된 거는 제가 이번에 계속 4월 달에 한 주에 한 명씩 결혼식이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저랑 계속 이제 연락을 좀 지속적으로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덕분에 교사가 돼서 내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청첩장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밑거름이 됐다,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온 걸 보면 제가 오히려 보람된 것들은 그 청첩장을 받으면서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결국은 그런 청첩장 왔을 때 수업이 없는 날은 저도 가서 직접 축하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수업이 있는 날에는 못한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최근에 계속 봄 시즌이라 그런 청첩장을 받으면서 보람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질문으로 보니까 한 번도 사실은 제가 펑크가 낸 적도 없고, 이왕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성격 탓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격적으로 미리미리 그런 강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준비하거나, 혹은 그 강의를 끝내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불안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성격적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말 그대로 계획에 맞춰서 강의 커리큘럼, 즉 오늘 뭐 예를 들어 학습장이 어디까지, 뭐 아니면 사전과 평가하면 사전과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을 계획에 맞춰서 일단 하는 게 편하고 안심이 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던 계기가 그래도 건강에 신경을 미리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지금도 기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교통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앞뒤 차를 이렇게 왔다 갔다 신호등 건널 때도 유심히 보고요. 그리고 불암도가 아까 높다라고 했으니까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도 이렇게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는 경우도 많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건강을 신경 쓰다 보니까 펑크가 난 적은 없으나, 혹시라도 또 이렇게 말을 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또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성격적인 문제로 일단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일단 특수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 점수에 맞춰서 가는 선생님들이 또 대부분이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특수교육과라고 하는 걸 미리부터 알고 계신 분들을 보면 집안에 또 장애인 분들이 있는 경우, 아니면 장애 에 관련된 부분에 부모님들이 종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특수교육학에 입학을 했던, 최종적으로 특수교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특수교사가 적정에 좀 맞지 않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 특수교사 임용고시 합격을 하더라도 이 직업을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고민 상담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 미래에, 즉 몇십 년 동안 이 직업을 가질 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기본적인 건 사랑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고, 선생님들 나름마다 뭐 성격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으나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인내심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르게 저희가 특수, 즉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피드백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빨리빨리 피드백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직업에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직업인가?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직업인가?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아이들에게 좀 더 참아보면, 뭐 빠르면 몇 개월 안에 아이들이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뭐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 아이들이 가르쳤던 그 보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거가 아니고 작은 것들부터 아이들이 변화가 분명히 선생님들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인내심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이 특수교사를 나중에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초적인 자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인내심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일반 아이들과 접해보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사랑을 더 많이 주고, 그 안에서 일반적인 나중에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 인내심에 있는 바탕에 교육적인 게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또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밑거름에 또 일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아이들과 또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통합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장 계속 얘기하는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지를 좀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합격했을 때 미래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지금 임용고시를 공부하는데 버팀목이 되는 하나의 원동력인 특수교사의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들 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회예요. 그래서 임용고시든 아니면 나중에 향후에 선생님들이 특수교사 직업을 갖더라도 인내심이라는 건 결국 버티는 거잖아요. 저 또한 계속 이 강사를 하면서 버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는 자마가 결국 이기는 거고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니까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